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제목이 있는 대로 휴원 안내와 스터디 안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휴원 안내보다는 스터디 안내 내용이 더 상세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이제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휴원 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접해서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 이제 뭐 개강을 하거나 학습관을 개방하거나 이럴 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부 방침도 4월 5일까지는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자 이렇게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상황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시켜서 한동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우리 학원도 역시 5차 휴원을 시행을 합니다. 4월 6일부터 2주간 4월 19일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휴원 여부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꾸 뭐 개강해달라, 뭐 또는 학습관을 개방해달라 여러 요구들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학원 의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매일 이제 매일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이번에 뭐 이번 주는 어떻게 하라, 다음 주는 어떻게 하라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뭐 미리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학원이 그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지금은 제일 좋은 거는 무던해지는 겁니다. 무던하게 공부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방에 갇혀 있고 학습관이 또 낯선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부 집중도다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합격하는 학생들은 지금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관리할 겁니다. 무던하게 그냥 주어진 상황이니까 받아들이고 집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감염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서 공부를 하든지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자 이렇게 마음먹으면은 지금 이 어수선한 시기에도 공부 집중도를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좀 주의 말씀을 드릴 것은 독서실을 찾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스터디 카페에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전체적인 방향, 취지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감염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감염이 되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하지만은 그래도 위험이란 부분은 일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감염되게 되면은 피해가 누구에게 미치는가 하면은 본인입니다. 본인. 지금 통계를 보면은 최소한 격리돼야 되는 시간이 20일은 무조건 넘어요. 20일. 길면은 2달입니다. 2달이면은 혹시라도 그 중에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을 못 보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 달 정도 격리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건 뭐 부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이다 이걸 명심해 두시고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서 하는 게. 힘들지만은 집에서 하시고 답답하면은 좀 산책하시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열공 캠프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고 또 열공 캠프에 지금 한 30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할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마 힘들지만은 합격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견디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스터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전에 시험이 예상일인데 이것도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질문합니다. 원래 1차를 보나요? 이렇게 하는데 보지 않겠어요? 1차를 보지 않으면은 내지는 뭐 원래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발생할 겁니다. 뭐 5급은 물론이고 9급도 시험을 안 본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줄 잡아 30만인데 시험을 보지 않고 넘어간다. 이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1차 시험 예상일은 4월은 곤란하겠죠. 이건 뭐 제가 예상하나 여러분이 예상하나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인사혁신처도 예상이 똑같을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상황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뭐 언제 본다 이걸 예상할 수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5월 이후에 보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예컨대 한 확진자가 지금은 이제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못 볼 거예요. 아마 확진자가 한 20-30명 선에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때로부터 카운트하면은 한 달 정도 안에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제 정부 안에 그 지침에 따르면은 시험은 4일 전에만 공고하면 돼요. 4일 전에만. 더구나 이제 인사혁신처 머릿속에는 학생들이 시험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 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2주 전에 공부할 수도 있고 3주 전에 할 수도 있고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어쨌든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 1차가 어느 시점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 2차는 무조건 단축될 거예요. 뭐 지금 한 4개월 정도 2차 준비 시간이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보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2차 봤어요. 그 다음 2달 만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3달을 준다, 4달을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 안 되고 지금 1차 시험 보기 전까지는 2차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2차 준비도 하고 1차도 관리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부 계획을 보면은 1차 실력이 부족하면 향상시키도록 해야 되고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유지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종합반은 인강을 최대한 좀 활용하세요. 혼자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는데 종합반 인강이 무료로 제공되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 혼자가 잘 안 될 거예요. 인강을 최대한 이렇게 신청해서 들으시고 감을 계속 이렇게 본인의 에너지를 이렇게 조금 줄이면서 시험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1차 공고 전까지는 2차를 한 60%, 70% 정도 해야 되는데 진도로 따지면은 3순환까지는 들어놔야 됩니다. 3순환까지. 근데 뭐 1순환, 2순환 들었다 이렇게 하고 1차 시험 보고 3순환에는 단축되는데 못 따라갈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중요 과목, 행정법, 경제학은 무조건 3순환 들어야 되고 이게 완성이 되면은 나머지 과목도 3순환 들어둬야 아마 단축된 기간에 충분히 시험 대처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2차 준비에 더 박차를 해야 됩니다. 1차는 30, 40% 비중인데 물론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또 종합반 뭐 작년 종합반인가 원래 종합반인가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합격할 정도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오늘 드릴 제일 중요한 말이 뭐 3번입니다. 2021년 대미 종합반, 원래 종합반이죠. 스터디를 실천형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굳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스터디가 온라인 강의만 듣고 있는 거죠. 그걸로 이제 좀 부족하고 분위기가 우리가 경제학 스터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좀 이렇게 안정화되었죠. 안정화됐기 때문에 실제 와서 시험 보는 그런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하고 경제학이 이렇게 분리될 겁니다. 5급은 행정법, 그 다음 국립외교는 경제학으로 진행되는데 일단은 답안 작성 연습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경제학은 지금처럼 한다 이렇게 보시고 행정법은 새롭게 한다. 답안 작성 훈련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공이 다른 부분이 매일 토요일 날 학원에 와서 실전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매일 토요일 날. 그렇게 배운 만큼 오프라인 시험을 5급과 국립외교원이 같이 보게 됩니다. 5급은 행정법, 국립외교는 경제학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진행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6일까지 4주간 총 24회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실전 모의고사는 매주 토요일 날 테스트를 하게 되고 진행은 제가 하고 그 다음 토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는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 시험처럼 똑같이 채점을 하니까 채점은 스터디 리더가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고 그 다음 평일날 보는 모의고사 훈련은 이거는 출석 요건입니다. 이걸 내지 않으면은 나중에 장학금 선정해서 배제가 됩니다. 이건 제출하고 기본 점수를 일괄적으로 부여할 겁니다. 이렇게 매일 훈련한 부분을 토요일날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러한 스터디들이 온라인 스터디들이 만약에 우리가 사정이 안정화돼 가지고 4월 20일까지 실강이 진행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하면 실강으로 할 겁니다. 그때는 실강이 아니라 정상적 스터디로 8인 1조가 돼 가지고 스터디 리더가 지도하고 정상적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면은 그걸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어요. 상세 일정인데 월요일은 OT, 그 다음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자 모의고사 문제 저희들이 출제해드리고 여러분 답안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그 다음날 정답 해설 강의를 하고 똑같이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답 작성해 제출하면은 그 다음날 해설해주고
그 다음 토요일은 모여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하고 이런 패턴으로 진행합니다. 그 월요일은 토요일 날 본 모의고사를 해설해드리고 그 다음 모의고사 여러분 작성하고 해설하고 작성하고 해설하고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회 진행되는 동안에 3번 모의고사를 보고 그 2번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작성하고 한 번은 학원에 나와서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 3일 동안 정답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모의고사 문제와 참고 자료입니다. 이걸 배부를 하는 시간이 오전 8시 50분에서 9시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하고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풀어봤으니까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해설에 가까운 참고 자료를 내드리면은 그걸 보고 여러분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정답 작성 제출하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원래는 문제가 50점이니까 원래 1시간에 다 써야 되는데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작성하시고 11시 전에 제출을 하십시오.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이 있죠. 방식이. 그 다음 답안은 워드로 찍어도 되고 한글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써서 제출해도 됩니다. 어쨌든 사진 촬영해서 업로드를 시키면은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정답지 배부는 11시 10분부터 11시 반까지 또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걸 조금 정리해 드리면은 모의고사 문제를 저희들이 출제를 해드리고 배부를 하고 실전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제출하고 그럼 우리가 정답 해설지를 배부하고 정답 해설지 배부로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 모의고사 정답 해설에 대한 강의는 그 다음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토요일 실전 모의고사는 학원 강의실을 진행을 하고 실전 모의고사는 배운 문제 중에 한 문제 동일하게 25점 그 다음 배운 내용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신규 문제 보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거 25점 이렇게 해서 50점으로 출제를 합니다. 또 문의가 들어오면은 상세한 내용을 OT에서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성적 우수자는 장학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거는 요건이 평일날 실시하는 모의고사 이해 이걸 다 작성해서 100% 제출하셔야 되고 100% 제출하는데 이 제출에 오답이 나와도 괜찮지만 무성의하게 제출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름만 쓴다. 한 2줄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용 채워야 돼요. 내용 채운 답안 중에 그 다음에 토요일 70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 이렇게 합쳐서 성적 상위 30%에 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등은 30만 원, 상위 30%니까 그 다음 10등 정도까지는 3만 원, 2등은 20만 원, 3등은 10만 원, 이하는 1만 원 이렇게 균일하게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국립외교원을 좀 보겠습니다. 국립외교는 경작 스터디를 계속 이렇게 단계를 높여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경작 스터디 하고 있죠. 그보다 한 단계 높여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고 국립외교는 경작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경작 모의고사를 토요일 날 봅니다. 똑같이 봐요. 똑같이 보는데 이 국립외교원 경작 모의고사에 여러분이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5급 학생들이. 그래 모의고사 시간이 예컨대 행정법이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12시에 하면은 경작은 2시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간을 달리해서 여러분들 응시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응시하면은 별도로 장학금을 또 지급합니다. 그래서 아주 실력 있는 학생을 예를 들면은 행정법을 1등 했다 이렇게 하면 30만 원 지급받는 것이고 경작도 1등 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또 30만 원 지급받는 겁니다. 기회가 2번 있으니까 2과목을 다 같이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외교는 경작 스터디를 합니다. 동일하게 4주간 진행합니다. 이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스터디에는 5급도 참여 가능합니다. 5급이 참여도 괜찮아요. 그 다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경작 지금 진행되는 스터디와 동일합니다. 다만 5급은 오전에 행정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겹쳐요. 시간이 겹치니까 5급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2시 동안 또 이렇게 참여 기회를 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5급은
오후 1시부터 2시에 참여하시고 국립외교는 오전 9시부터 10시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진행자는 지금 하고 있는 최성희 합격생이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최성희 학생 여러분 그 해설을 들으면은 나날이 나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날이 나아지죠. 왜 나아지는가 하면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뭐 말이 빠르다. 뭐 또 급하니까 말이 꼬이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 합격한 친구들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조언을 주기 때문에 내용이나 강의 전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강의 교재는 별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공유문서에서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학원에 와서 받아가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받든지 모의고사 채점을 합니다. 스터디 리더하고 출석하기는 그대로 제공 강의 진도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세 일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료를 잘 이렇게 상세히 보십시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1번, 2번, 3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토요일 실전 모의고사 학원 강의실에서 진행합니다. 행정법하고 경작은 시간을 달리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5급은 두 군데 다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배운 문제 중에 한 문제, 신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각 25점, 총 50점 출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는 5급과 국립외교원을 통합해서 실시합니다. 국립외교원 학생들이 혹시나 우리가 5급하고 하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작은 통합해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국립외교원보다는 5급 학생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가운데서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장학금 지급에 혹시라도 유불리가 있는가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공부에 도움이 되고 실력을 쌓는 게 목적이지 뭐 장학금이 종국적인 목적 아니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강의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 토요일 모의고사 봐야 되고 지급 대상 상위 30% 지급이 또 동일합니다.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그 다음에 10등까지 3만 원, 이하는 1만 원 이렇게 금액은 응시 인원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아주 많으면 또 1등 금액을 높여드리고 또 너무 적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낮추는 쪽에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신청 페이지입니다. 잘 보시고 이쪽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요. 꼭 학원에 공지판에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런 일종의 뭐 휴원 안내기도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OT 성격을 가진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실강이 지금 학원의 희망으로는 행정법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황에 달린 문제라 더구나 이제 우리 학원이 신림동에서는 학생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독서실 이런 데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장소로 봐요. 그분들이 나오면은 일단 독서실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열었는가 닫았는가 이렇게 하고 아마 우리가 상황이 충분히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로 열게 되면 또 금방 닫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큰 흐름하에 이렇게 판단하시고 공부에 불편이 있더라도 주어지는 상황으로 거듭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도 이제 여러분 공부 공간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이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강을 하게 되면 더 자세한 OT를 실강에 맞게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오늘 내용까지를 보시고 실강이 진행되면 학원이 거기에 따라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내용들을 다 전달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